안녕하세요. 도쿄에 살고 있는 박씨 아저씨, 도쿄 박철씨입니다. 오늘은 국제결혼과 관련해서 아기 이름 짓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저희처럼 국제결혼 하셔가지고 아기 이름 짓는데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는지 공유 드리니까요. 참고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관심 있으신 분들 부디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화면에 나와 있죠. 딸내미도 이중국적자다 보니까 대한민국 여권과 일본 여권 두 가지의 여권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제 결혼하시면 아기 이름 짓기 때문에 고민이 많이 생기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양국에다가 어떤 이름으로 등록을 할 건지에 대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는지 지금부터 좀 공유를 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요, 엄마가 일본 사람이고 아빠가 한국 사람인 경우죠. 그렇게 해서 이중국적자가 되는 거고요. 딸내미는 2020년 일본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 2017년도 말에 한국에서 일본으로 완전히 이주를 했고요. 지금까지 일본에 살아왔고 앞으로도 일본에서 계속 살아갈 예정이 있습니다. 딸내미도 아무래도 성인이 될 때까지는 일본에서 살아나가게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는 또 한국으로 가게 될 수도 있을 거고 또 해외로 나가게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처음부터 고려했던 부분들은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같은 이름을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만약에 한국에서는 뭐 철수라는 이름인데 일본에서는 히로시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일본에서 히로시면 한국에서도 히로시로 갈 수 있게끔. 하지만 한국에서 히로시라는 이름을 쓰면 좀 이상하잖아요. 거부감이 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양국에 그런 거부감이 없으면서도 같이 같은 발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을 만들면 좋겠다. 장명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처음에. 그리고 기타 고려했었던 부분으로는요. 별명이라든지 은어, 속어 같은 것들을 연상시키면 놀림을 받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속상해지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별명의 빌미가 되거나 아니면 뭐 은어라든지 속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상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배제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발음이 어려우면 안 되는 부분. 아무래도 일본이 한국이랑 다르게 그 받침이 적다 보니까 발음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잖아요. 받침이 많이 들어가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했고요. 그리고 이름이 유명인들을 연상시키는 부분들이 없도록 이 부분들도 별명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름 짓는데 참고한 사이트들이 있어서 두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는 한국 사이트고요. 아기 이름이라는 사이트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아가짱 매매 가이도라고 하는 이름 짓는데 도움을 주는 사이트들이 있더라고요. 이 두 가지 사이트들을 참고를 해가지고 아기 이름 짓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기 이름 정할 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이름의 발음을 일단 정했고요. 그 발음에 어울리는 한자를 아내가 정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둘이서 같이 상호 협력을 해가지고 아기 이름을 결정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좋은 아이디어가 없어서 이 아기 이름이라고 한 사이트에 여자 아이들 이름 순위가 쫙 나오거든요. 아마 등록 건수가 많으면 순위가 높은 시기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뭐 3만 8천 명. 서윤이란 이름이 이렇게 많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이제 유행인 이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이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순위가 높은 건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1위부터 해서 1500위 정도까지 봤어요. 그 중에서 받침이 어렵지 않으면서도 부르기 쉽고 예쁜 이름들을 리스트업을 했죠. 그 중에서 마음에 든 이름을 몇 개 추려서 최종적으로 아내가 좋은 한자들을 맞춰서 넣어가지고 어떤 게 좋은지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었거든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이 다음 슬라이드부터 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제가 아기 이름이라고 한 사이트를 통해서 1위부터 1500위까지 봐서 마음에 드는 이름들을 몇 개 추렸습니다. 한국과 일본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받침이 적으면서 부르기 쉽고 또 예뻐 보이는 이름을 정했거든요. 일단 참고적으로 이 안에는 저희 아이 이름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최종 선택된 이름만 빼고 그때 당시 고려했던 이름들을 다 넣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뭐 에리, 리사, 나나라든지 여기 대부분 받침이 없죠. 여기 보시면 뭐 담이라든지 린이라든지 미나 이런 것들은 있는데 이런 애들은 대부분 보면은 다 받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한국말로는 담이가 되지만 일본어로는 담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민하, 민아도 다 똑같이 미나라고 부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넣어봤습니다. 상당히 다들 예뻐 보이긴 하는데 이 중에서 이제 몇 가지를 좀 고려를 했어요. 뭐냐면 여기 이 부분 유나라는 이름을 상당히 마음에 들어 했었거든요. 그래서 최종 후보까지 올라갔던 이름인데 마지막에서 이름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한 가지가 있었는데 유나라는 같은 발음을 갖고 있는 이제 뭐 명칭 같은 건데 이게 뭐냐면 옛날에 에도 시대 때 그 온천이나 이런 데서 그 뭐 때 밀어주거나 아니면 머리 이렇게 만져주거나 하는 그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을 지칭해서 유나라고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까지 문제가 없는데 간혹 가다가 그런 분들이 이제 매춘도 하고 그랬나 봐요. 몸도 팔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같은 발음이기도 하고 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포기를 했죠.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 이제 다미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도 상당히 예쁜 이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다미가 일본어화가 되면서 다미가 되는데 이 다미라고 하는 게 영어의 덤이라고 하는 그걸 또 연상시키는 발음이 똑같거든요. 일본어로 했을 경우에는 이게 뭐 이제 가짜라든지 모조품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것들이 연상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배제하는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 나갔습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마음에 드는 이름들을 계속해서 올려나가면서 최종 후보 몇 개를 정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그 다음에 이런 아까짱 매매 가이도 같은 사이트에서 이 이제 발음을 넣어보는 거죠. 이거는 제가 다른 분들이 아이 이름이랑 겹치지 않게끔 하려고 그냥 대충 리리 하라고 넣어봤더니 이게 또 이런 이름이 있나 봐요, 또. 네. 이제 이름을 넣으면 여기에 맞는 한자들이 쫙 나오거든요. 히라가나로 쓸 수도 있고 리리만 히라가나로 하고 하는 한문으로 하고 또 이제 한문들이 다 달라져요. 이렇게 아시다시피 같은 한문인데도 발음이 다른 경우들도 있고 발음이 같은데 한문 모양이 다 다른 경우들도 엄청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조합들이 쫙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고 한자의 뜻이라든지 그리고 획수라든지 의미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가장 좋은 것들을 선택해 나가는 과정인 거죠. 근데 여기서 한국과 일본 이름을 어디까지 맞춰서 할 거냐를 정하셔야 되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너무 먼 여행을 떠나시게 되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하나는 발음이랑 한문 모두 한국과 일본 동일하게 맞출 거냐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뭐 한국, 양국에서 모두 사용 가능한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양국에서 같은 발음인지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리리하라고 하는 이름의 한자를 갖고 온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일본은 이렇게 등록을 했어요. 그럼 이름이 리리하예요. 이거 좋으니까 한국에서도 이렇게 등록을 하자라고 하게 되면 만약에 제가 이제 박씨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국에다 등록할 때는 박리리하가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발음이 한국 같은 경우는 발음이 달라요. 그러니까 름리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박름리우가 되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갖고 오게 되면은 이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한자랑 실제 발음이랑은 달라지는 거잖아요. 일본이랑 한국이랑.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발음과 한문 모두 맞추는 경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포기했어요, 중간에. 그래서 발음 또는 한문만 맞추는 경우, 어딘가에 하나만 맞추자 이런 거거든요. 너무 어렵다 보니까 한쪽에만 한문을 등록하고 한쪽에는 뭐 히라가나라든지 한글로 등록하는 경우죠. 저희 같은 경우가 이렇게 했어요. 일본에서는 만약에 제 와이프 성이 야마다라고 하면 야마다 리리하라고 이 이름을 그대로 갖다 쓰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성씨만 박이라고 갖고 오고 뒤에 이름은 한글 이름으로 등록하는 이런 식으로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발음 및 한문 모두 맞출 거냐 아니면 발음 또는 한문만 맞출 거냐 여기를 이제 어느 정도 타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고려하셔야 될 게 이제 획수 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한문이 너무 희귀한 한문이면 상대방도 읽기도 어렵고 본인도 쓰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아이들이 커서 이제 자기 이름도 써야 되는 경우들도 많이 생길 거고 그 이름을 다른 사람들이 써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고려를 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사이트에서 이름을 넣어보면은 이름의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삼재라든지 오행이라든지 음양의 조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솔직히 이런 거 다 볼 필요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봤는데 어떤 건 길한데 이거 어떤 건 흉해. 근데 이런 걸 보고 나서는 솔직히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이미 봐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저런 거 다 고려해서 이게 길한 이름인지 아니면 운수는 어떤지 이런 부분들도 다 이렇게 이 사이트에서 다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진지하게 보지 않으셔도 상관없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미삼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참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참고 정도만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는 근데 이제 획수라든지 음양의 조화라든지 오행의 조화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같이 고려해가지고 한문을 결정하고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어디까지 할 건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출생 신고할 때 일단은 일본에서 먼저 출생 신고를 했고요. 그걸 가지고 한국에서 나중에 출생 신고를 하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대사관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는 엄마 성씨와 그리고 한문 이름을 등록을 했고요. 한국은 아빠 성씨와 한글 이름으로만 등록을 했어요.
아시다시피 일본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하면 남자 성씨로 성을 바꾸잖아요. 근데 외국인 경우에는 성을 안 바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 아내는 현재 자기 본인 성을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아내의 성씨를 따서 뭐 만약에 야마다면은 야마다 리리아. 제 딸내미 이름 리리아 아니에요. 예, 야마다 리리아라고 해서 다 한문으로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이름을 한문으로 박이라고 쓰고 그리고 리리하라고 해서 한글 이름으로만 등록을 했어요. 뭐 어디까지 하실지 얼마나 먼 여행을 떠나게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중 국적자의 딸내미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혹시 국제 결혼하셔야 되고 아기 이름을 지으셔야 되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관련된 경험 있으신 분들 중에서 혹시 조언해 주실 부분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